청년 고용률은 계속 떨어지는데 미국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 공습을 감행할 것이란 본격적인 기후재난 시대에 들어섰다는 게 환자 수가 10년 만에 3배를 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 아닐까요? 여기 있는 삼각대, 조명, 이런 촬영 장비들 1년 넘게 여기 먼지만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겠다고 작년에 샀는데 막상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됐었거든요. 완벽한 촬영, 완벽한 대본, 완벽한 편집, 그것만 보다가 1년이란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휴학을 하고 있는 휴학생이죠. 군 휴학 포함해서 벌써 4년차 휴학이네요. 물리가 너무 좋아서 입학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학점은 마음대로 나오지 않고 금전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이것저것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안개 같고 뉴스는 절망뿐이고 SNS 켜면 다들 저보다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모든 걱정들이 다 없었을 텐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반출생주의. 아이를 낳는 건 비윤리적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그 생각. 오늘 이 영상은 제가 1년 동안 카메라 앞에 서지 못한 이유이자 동시에 오늘 녹화 버튼을 누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달았거든요. 반출생주의가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라는 걸요. 이 영상은 저 같은 청년분들, 무기력하지만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제가 물리학과 철학 그리고 수많은 책에서 찾아낸 답을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명실의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출생주의가 뭔지 제대로 알아야겠죠. 이게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생각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아주 오래된 흉터 같은 겁니다. 인류사 최고의 고전인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하지만 이 둘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온갖 악행과 험한 꼴을 보지 못한 자들이 더 복이 있다. 더 심한 표현도 있어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죽이지 아니하셨고 뱃속에서 나와 온갖 고생과 슬픔을 다 겪고 나날들을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 보내고 있단 말인가. 기원 전부터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책인 성경에서도 이미 이런 탄식이 있었어요. 또 19세기에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괴물이 울부짖습니다. 내가 요청했습니까? 나의 창조주여? 진흙에서 나를 빚어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철학자 데이비드 베나타가 이 생각을 체계화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반출생주의의 핵심 논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비대칭성의 논리입니다. 존재하는 사람에게 고통은 나쁘고 쾌락은 좋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고통이 없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쾌락이 없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쾌락이 없다는 걸 아쉬워할 주체 자체도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 둘째, 비동의 출생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너 태어나고 싶어? 라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없죠. 그냥 던져진 겁니다. 동의가 없는 출생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의 필연성입니다. 삶에는 고통이 필연적입니다. 질병, 노화, 상실, 죽음, 이런 건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행복한 삶이라도 고통은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애초에 경험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세요. 한국 출산율 0.7명대, 세계 최저입니다. 청년 우울증은 증가하고 자살률은 OECD 1위를 놓치면 섭섭하죠. 게다가 기후위기, 전쟁, 불평등,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 아닐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 논리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제가 힘들 때는요. 지금 제가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미래는 엄청 불안할 때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셨죠? 취업난, 학자금 대출, 월세, 경쟁, 뉴스만 켜면 나오는 건 절망뿐이고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반출생주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반출생주의는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직관이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책상 위에 펜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계속 거기에 있죠. 직관적으로 정지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지구가 초속 30km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계는 초속 220km로 은하를 돌고, 펜은 사실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우리 눈에 정지해 보일 뿐입니다. 또 다른 예시,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단단해 보이죠? 만져보세요. 확실히 뼈도 있고 단단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손은 거의 99.99999%가 빈 공간입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텅 비어 있거든요. 손이 단단하다고 느끼는 건 전자기력 때문이에요. 실제로 대부분은 진공이지만 우리는 이걸 단단한 손이라고 착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출생주의는 어떨까요?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직관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이 논리,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삶의 가치를, 존재의 의미를 단순한 고통과 쾌락의 계산으로 잴 수 있을까요? 마치 장부처럼 마이너스의 고통, 플러스의 기쁨 이렇게 적어놓고 적자니까 태어나지 말자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리학은 말합니다. 자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더 너머에 진실이 있다고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엔트로피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연력학 제2법칙, 우주는 자연스럽게 무질서해집니다. 이게 자연의 기본 법칙이에요. 방을 치우지 않으면 더러워지고, 뜨거운 커피는 식고, 산은 깎이고, 별은 죽습니다.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다시 말해, 우주는 점점 더 차갑고 어둡고 흩어진 상태로 향해 갑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시나리오를 열적 죽음이라고 부르죠. 우울하죠? 우주의 최종 운명은 절대 0도에 가까운 암흑이라는 겁니다. 모든 별이 다 타버리고 모든 에너지가 균등하게 퍼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죽은 우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은 이 흐름을 거스릅니다. 자,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무는 무질서하게 흩어진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져다가 정교한 포도당을 만듭니다. 탄소 원자들을 특정한 순서대로 배열하죠. 이건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물론 나무가 숨쉬고 자라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엔트로피가 우주로 방출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국소적으로 엔트로피를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보세요. 수십 조개의 세포가 있고 각 세포마다 DNA가 있고 그 DNA는 다시 수십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질서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은 그걸 소화해서 정확히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다시 조합해서 단백질로 만듭니다. 헤모글로빈, 인슐린, 항체 각각 모두가 다 정확한 순서대로 배열된 아미노산들이에요. 이건 우주의 무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이런 정밀한 질서는 생명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유지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엔트로피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계속 질서를 만들어 왔어요. 석기시대 인류는 돌을 깨서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무질서한 돌덩이를 정교한 도구로. 농업혁명 때는 야생의 식물이나 야생의 동물들을 재배하고 가축화했죠. 산업혁명 때는 석탄이라는 탄소 덩어리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전자들이 정확히 제어되어 빛을 만들고 그 빛이 여러분의 눈의 세포를 자극하고 그 신호가 시신경을 타고 뇌로 가서 일련의 작용을 통해 하나의 에너지로 변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게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반출생주의는 뭘 말하는 걸까요?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다시 말해 엔트로피의 증가에 순응하라는 겁니다. 우주의 하강곡선을 거스르지 말고 그냥 차갑게 식고 어두워지고 흩어지라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에 어긋나는 겁니다. 생명은 그 정반대를 합니다. 생명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주에 대한 저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것, 숨쉬고 생각하고 느낀다는 것, 이건 우주의 거대한 비극에 저항하는 가장 뜨거운 사건입니다. 자, 이제 반출생주의의 논리를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이 없어서 좋고 쾌락은 없어서 나쁠 게 없다고 했죠. 하지만 이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하나의 말 그대로 상태로 보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는 상태가 아니에요. 무라는 거는 측정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도 없어요. 이건 마치 0과 1 중에서 어떤 게 더 크냐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0과 무 중에서 어떤 게 더 크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무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비동의 출생과 고통의 필연성. 맞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고통을 느낀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신경과학적으로 고통은 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복잡한 신경망이 막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돌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면 신경계가 없으니까요. 죽는 별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을 느끼지 않죠. 오직 생명만이, 의식을 가진 존재만이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삶에서 피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 하이젠베르크가 말했죠.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주는 근본적으로 확률적이라는 겁니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반출생주의는 미래를 이미 결정된 것처럼 봅니다. 어차피 고통받을 거니까 태어나지 말자. 하지만 양자역학은 말합니다. 관측하기 전까지, 선택하기 전까지 모든 가능성이 공존한다고요. 이런 확률적인 세계에서 출생에 관한 공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반출생주의는 과학적으로 틀렸습니다. 방금 보여드렸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반출생주의는 허무주의로 이어지기 아주 쉽습니다. 어차피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다면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의미가 없죠. 노력도 의미 없고, 관계도 의미 없고, 꿈도 의미 없습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저도 지금도 힘듭니다. 힘들고요. 휴학도 길게 하고 있고, 미래는 불안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퇴근만 기다리고, 이게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엔트로피를 거스르고 있다. 거대한 질서에 저항하고 있다고요. 숨 쉬는 것만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만으로 그런 모든 사소한 것 하나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공명실인데요. 브러튼 현수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1831년에 무너진 다리인데 병사들이 동시에 발을 구르는 진동수와 다리의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면서 공명이 일어났고 결국 붕괴했습니다. 작은 발구름이 거대한 다리를 무너뜨린 거죠. 공명은 두 개의 진동 시스템이 같은 진동수를 가질 때 작은 힘으로도 큰 진폭이 만들어지는 형상입니다. 공명은 이처럼 튼튼한 다리도 파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명은 아름다운 것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즐겨 듣는 음악, 악기의 소리, 퇴근길 버스의 라디오 모두가 다 공명 때문이에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다른 진동수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고민, 다른 꿈,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때로는 공명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울컥할 때, 같은 영화를 보고 위로받을 때, 같은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 그런 순간들이요. 저는 여러분과 공명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제가 읽은 책들, 배운 물리학, 그리고 살면서 얻은 작은 깨달음들을 나누려 합니다. 때로는 철학책에서, 때로는 양자역학에서, 때로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서 얻은 인사이트들을요. 반출생주의 같은 위험한 허무주의를 지식으로 이겨내고 싶습니다. 책 속의 문장들과 물리 법칙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엔트로피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무기력 속에서도 뭔가 배우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혹은 그냥 궁금해서 클릭한 거잖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작은 선택이 모여서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이 모여서 문명을 만들고, 우주의 역사를 만듭니다. 첫 영상이라 많이 서툽니다. 편집도 어색하고, 말도 더듬고, 조명도 완벽하지 않죠. 1년 동안 미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서투름이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지금의 제 최선이니까요. 저와 비슷한 진동수를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공명하고 싶어요. 작은 힘이지만 다 같이 모이면 큰 진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면 좋겠네요. 공명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